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으로 더 오를 서울 아파트 대공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영상을 마련해봤는데요. 첫 시간으로 관악구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지만 각 지역별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미래 가치를 따져보면 여전히 숨은 저평가된 아파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서울 아파트 시리즈 영상에서는 서울의 각 구별 특징과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어떤 관점에서 아파트를 보면 미래가치가 보이는지 정리를 해드리고 각 지역에서 관심있게 볼만한 아파트를 추천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악구는 서울의 핵심 노선이 2호선이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큰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전체 면적에 비해서 2호선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교통의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실제 관악구에는 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서울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지만 많은 인구가 꾸준히 매매 수요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고질적인 교통 문제 때문에 언제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서울의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악구에는 총 3개의 경전철 노선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노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악구에는 서부선, 신림선, 남곡선 이렇게 3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부선부터 보시죠. 서부선은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16.5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상으로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통상 철도 계획은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 기준으로 개통까지는 넉넉 잡아 10년 가까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서부선은 2호선 환승도 가능하고 여의도로 직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통이 매우 불편했던 총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이 강남과 여의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림선은 색강역에서 서울대까지 총 7.76km를 연결하는 노선이고요. 계획상으로는 2022년에 개통될 예정이니까 관악구와 관련된 경전철 중에서는 가장 개발 속도가 빠릅니다. 신림선은 관악구 중에서도 신림동 일대의 비역세권 아파트들이 2호선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곡선은 보라매 공원에서 남곡 사거리까지 총 4.1km를 연결하는 노선이고요. 빠르면 2022년 중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악구와 관련된 경전철 중에서는 가장 개발 속도가 느리지만 전체적인 노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실제 공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관악구에서 앞으로 미래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3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각 아파트가 가지는 특징을 유심히 보시고 관악구 내에서 다른 아파트에도 적용해 보시면 더 많은 아파트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저는 관악구에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첫 번째 아파트로 신림현대아파트를 골라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림현대아파트 주변에는 전철역도 보이지 않고 한눈에 보더라도 교통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3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곧 재건축 연한 30년을 앞두고 있고요. 비록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33%라는 점과 재건축 사업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소형 면적이 있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재건축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이지만 극소형 면적 세대는 400여 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200여 세대가 중소형 면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을 논할 때 실질적인 사업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신림현대아파트는 조만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림선 중에서 2개 역이 역세권 아파트가 되면서 2호선 접근성이 좋아지고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신림현대아파트 아래쪽으로는 정비사업으로 4천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인데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신설 노선으로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 이는 결국 신림현대아파트는 지금도 많이 오른 상태지만 아직도 미래가치는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애매해 보이는 용적률도 향후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아파트가 서 있는 땅값도 오르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면서 애매하던 재건축도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아파트는 신림프로지오 1차를 꼽아봤습니다. 큰 동그라미가 신림프로지오 1차,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가 빠르면 2025년에 개통될 남곡선 신설역과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인데요. 얼핏 보더라도 교통 여건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남곡선이 개통돼도 지금보다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림프로지오 1차 아파트는 준공 연도도 2005년이니까 당장 재건축을 생각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신림프로지오 1차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관악구는 도시계획으로 조성한 택지가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형성된 전형적인 구도심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파트 단지에 품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신림 프루지오 1차 아파트는 관악구에서는 아주 드물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단지 내에 품고 있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관악구 전체를 담아 본 것인데요. 한눈에 보더라도 관악구는 아파트 주변에 녹지가 거의 없죠. 그런데 신림 프루지오 1차 아파트는 바로 인근에 대규모 자연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비록 교통 여건은 조금 부족하지만 관악구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학교를 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근에 자연공원이 있다는 점 같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아파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로 건영 3차 아파트를 꼽아봤습니다. 건영 3차 아파트는 1995년 준공으로 아직 재건축 연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표면적인 용적률을 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재건축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가치 변동에 따라서 충분히 재건축을 논의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영 3차는 신림 프루지오 1차처럼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악구 소재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도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고요. 역시 관악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소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 여건은 사실 서부선과 신림선 개발이 아니었다면 서울시 전체에서는 물론이고 관악구 내에서도 교통이 가장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통이 불편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신림선과 서부선이 연결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림선과 서부선 중에서 어느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강남과 여의도 접근성이 이전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건영 3차 아파트의 가치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관악구에서 숨어있는 보석 같은 아파트 3곳을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숨은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스스로 찾아본다면 많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영상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